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ge-Based Depression Recognition Using Improved Grap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입니다.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 팩터는 6.698, 그리고 바이올로지에서 Q1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노드와 엣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이지에서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가장 잘 나타낸 그림인 것 같아서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뇌 신호는 불규칙한 그래프 신호이며 그래프 기반 접근을 하면 이 그림에서처럼 전극은 노드로, 그리고 이 전극과 전극 사이의 연결은 엣지로 이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이지 신호를 그래프로 변환하여 분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인접 행렬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 각 노드 간의 연결 관계는 노드 간의 공간적 거리나 일정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으며 공간적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나 뇌에는 이제 장거리 연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웃을 거리로 정의하면 중요한 정보가 손실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대부분의 기존 GCN 연구에는 인접 행렬을 구성할 때 서로 다른 엣지의 영향을 무시하고 모든 연결을 이진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거리 연결 대신에 이 기능적 연결을 사용하는 Graph Input Layer Attention Convolutional Network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림은 이제 모델의 아키텍처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로우 인지 신호에 이제 피어스 상관 행렬을 계산을 해서 인접 행렬을 구축을 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 이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어댑티브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를 활용을 하고 학습 가능한 가중치 매트릭스를 구성해서 이제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각 엣지에 임의의 초기 가중치를 부여를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가능한 가중치 행렬은 펑셔널 매트릭스에 마스크로 적용하고 해당 가중치는 훈련 후에 우울증 인식에서 엣지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엣지가 동일한 노드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 레이어는 우울증을 식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연결 엣지와 노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이지의 성향 특성을 활용하고 모델의 노드 특성 입력으로 사용되는 PSD, Activity Mobility Complexity를 추출했습니다. 입력 레이어 이후에는 이 두 개의 GCN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상위 수준 입력 정보를 집계를 했고, 마지막으로 우울증 식별 결과는 이 댄스 레이어를 통해서 출력이 되었습니다. 30명의 우울증 환자와 30명의 정상대조군이 모집이 되었으며 실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환자 27명, 그리고 정상대조군 28명, 총 55명의 데이터입니다. 레스팅 스테이트 이지 데이터는 128개의 채널에서 5분 동안 눈을 감은 상태에서 측정이 되었으며 레퍼런스는 CG 채널 그리고 250Hz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습니다. 전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제 1에서 40Hz 밴드패스 필터링, 50Hz 라인 노이즈 제거, 그리고 트림 아웃라이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EMG와 EOG 아티팩을 제거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배드 채널과 배드 데이터 포인트는 이제 인계값 설정 기준 평균 및 표준 편차 값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 후 제거된 배드 채널의 위치는 이제 구형 보관을 사용해서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EEG에 REST reference를 적용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데이터 포인트 중 일부 고출력 콘텐츠가 포함된 일부의 EEG 에폭은 ASR 플러그인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각 피험자의 데이터 길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추가 실험을 위해서 모든 피험자의 처음 3분 동안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샘플 수와 디코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크롭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했으며 3분 데이터를 4초 길이의 393개의 세그먼트로 분할을 하여 총 21,615개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23개의 채널을 제거해서 105개의 채널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상관관계는 두 전극 사이의 선형 상관관계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 식에서 이쪽은 전극 X와 Y의 공분산이고 여기 시그마 X, 시그마 Y는 시그마 X의 경우 이제 전극 X의 표준 편차, 그리고 시그마 Y는 전극 Y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코렐레이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며 여기서 1은 이중 채널 신호가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마이너스 1은 이중 채널 신호가 음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0은 선형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관관계는 선행 연구에서 우울증을 발견하는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를 사용해서 펑셔널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프 이론에 따르면 각 이미지 전극은 노드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엣지는 서로 다른 이미지 전극 간의 연결 강도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이 행렬에서 여기 이제 행 i와 열 J의 요소는 전극 i와 전극 J의 연결성을 나타냅니다. 전통적인 이제 인접 행렬에서의 모든 요소의 값은 0 또는 1이며 1은 두 노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를 하고 0은 두 노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펑셔널 커넥티비티 매트릭스에서 요소의 값이 클수록 두 전극이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여 이제 모든 요소를 절대적으로 만들 없으며 이제 다음과 같이 105 by 105의 기능적 연결 매트릭스를 인접 매트릭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징으로는 우울증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PSD와 뇌파 신호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시간 영역 매개 변수로 뇌파 신호의 진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기술드 파라미터인 액티비티, 모빌리티, 컴플렉시티 이렇게 세 가지의 파라미터를 추출했습니다. 여기서 액티비티는 신호의 평균 전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여기서 이 XT는 오리지널 이미지 신호입니다. 모빌리티는 평균 주파수 또는 전력 스펙트럼의 표준 편차 비율을 나타내며 평균 주파수에 대한 근접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컴플렉시티는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신호와 순수한 사인파 사이의 유사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피처는 피처 벡터 D로 연결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크기 105by 4의 피처 매트릭스를 얻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GCN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시그마는 활성화 함수, 그리고 F는 특징, 그리고 A는 그래프의 인접 행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AGCL을 사용했으며 우울증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엣지를 찾기 위해서 각 이웃 노드의 중요도가 같지 않은 입력 레이어를 제공했으며 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WA와 W는 두 개의 훈련 가능한 가중치 행렬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각 엣지에 임의의 총위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진화를 위해서 여러 인계값을 선택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기능적 행렬을 구성했지만 인계값 선택에 대한 좋은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중 기능적 연결 행렬을 유지했고 이는 한 엣지의 원래 값이 매우 작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우울증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가능한 가중치 행렬을 펑셔널 매트릭스의 마스크로 적용을 했고 해당 가중치는 훈련 후 우울증 인식에서 엣지의 중요성을 반영했습니다. 가중치 행렬 WA의 요소값이 해당 엣지의 중요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엣지의 가중치는 트레이닝 중에 더 커지게 됩니다. 인풋 매트릭스가 대칭이기 때문에 동일한 엣지가 가중치 행렬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두 가중치의 값을 엣지의 최종 가중치로 추가했습니다. 그 후 엣지 가중치를 정렬하고 이 가중치가 더 큰 K개의 엣지를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엣지가 속한 파티션과 방구 간 연결 또는 방구 내 연결이 더 많은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 그림은 이제 우울증 환자를 구별할 때 중요한 엣지와 노드를 찾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엣지의 중요도는 대칭 가중치의 절대값을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엣지를 정렬을 하게 되고 추가 연구를 위해서 상위 K개의 중요한 엣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파티션에 따라서 상위 K개의 중요한 엣지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노드의 중요도는 연결한 상위 K개의 중요 엣지 수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중요도는 크기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GICM 모델은 리퀴 밸류 활성화 함수가 있는 3개의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와 1개의 댄스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는 학습 가능한 행렬이 있는 입력 계층이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 이후에 사용이 됩니다. 모델은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성능이 평가되었으며 서브제과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총 데이터 개수는 21,615개고 우울증 환자가 27명, 그리고 건강한 대조군이 28명으로 총 55개의 이의지 기록만 있기 때문에 훈련셋에 대한 기록은 49개 정도입니다. 제안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전통적인 기계학습, 딥러닝,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른 방법과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모델은 상관행렬과 선형 특성을 동시에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선택한 기본 모델은 상관행렬 또는 선형 특성만 입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계학습 분류기로는 SVM, LR, KNN-DT가 사용되었습니다. 딥러닝 방법은 브레인넷 CNN을 선택을 해서 GICN과 비교를 했습니다. 브레인넷 CNN은 구조적 뇌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지역성을 활용할 수 있는 EEG 데이터용 컨볼루션 신경망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 모델을 선택한 목적은 이 모델이 이제 중요한 엣지를 찾고 그래프를 분류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인접 행렬을 분류하려고 했습니다. 제안한 모델의 입력 레이어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GCN을 평가했습니다. 입력 레이어가 GICN과 다른 점을 제외하면 컨볼루션 레이어의 수,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등 다른 설정은 동일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매트릭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표는 이제 네 가지 기계학습 분류기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분류 성능이 좋지 않으며 이는 낮은 AUC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KNN의 분류기만 이제 50% 이상의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렐레이션 매트릭스만 사용한 브레인넷 CNN의 분류 결과입니다. 정확도는 53.5%로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선행 연구에서 이 브레인넷 CNN은 이제 회귀 작업에서 실측 점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운동 및 인지 점수를 예측하여 잘 수행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은 이진 분류 작업이 적용했을 때 효과가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5는 두 종류의 GCM 모델의 분류 성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선행 연구의 GCM 모델의 경우에는 68.79%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GICN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훨씬 높은 96.5%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 GICN이 더 안정적이었으며 이는 결과의 낮은 표준 편차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의 결과는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한 본 연구의 방법이 우울증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제안한 입력 레이어가 모델의 피팅 능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이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겨 3는 GICN과 모든 기본 모델 간의 결과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GICN은 이제 GICN의 모든 기준은 다른 기준선 모델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 모델 성능이 개선된 이유는 이제 피처의 효율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GICN은 뇌파 신호를 그래프로 변환하고 그래프의 노드 속성으로 선형 기능을 사용을 해서 뇌 정보를 잘 추출하고 통합해서 뇌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분류 결과는 GICN이 우울증과 정상적인 인간의 뇌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기 때문에 10개의 가중치 행렬 WA를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 10개의 가중치 행렬을 평균화하고 그에 따라 중요한 엣지와 노드를 계산했습니다. 이 그림은 상위 50개와 상위 100개의 중요한 선택된 엣지의 그림입니다. A에서 측도역과 두정엽이 내부 연결이 더 많은 반면 전도역과 중앙 영역은 연결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동일하거나 다른 뇌엽 사이의 중요한 연결의 분포 비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상위 50개의 중요한 엣지에서 선택된 기능적 연결과 관련된 뇌 영역은 주로 Central Temporal Lobe, Frontal Temporal Lobe, 그리고 Temporal Parietal Occipital Lobe이었습니다. 또한 상위 100개의 중요 엣지에서 선택된 기능적 연결과 관련된 뇌 영역은 주로 Frontal Temporal Lobe, 그리고 Central Temporal Lobe, Temporal Parietal Occipital Lobe에 위치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뇌엽을 가로지르는 연결은 상위 50개와 상위 100개의 중요한 엣지에 있는 동일한 뇌 영역 간의 연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판별력이 높은 노드 분포도 분석을 했는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노드의 크기는 통과한 중요 엣지의 수를 반영합니다. 노드가 클수록 노드를 통과하는 더 중요한 엣지가 있으며 이는 우울증 인식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큰 노드가 주로 두정엽과 측두엽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측두엽과 두정 후두엽이 우울증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안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교한 4개의 기계학습 분류기의 최고 정확도는 51.98%였습니다. 특징이 많으면 이제 학습 시간이 길고 특징들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한 특징 벡터는 105 4 사이즈로 중복 정보가 많아서 기존 분류기의 성능이 저하된 것 같았습니다. 딥러닝의 경우 브레인넷 CNN은 52%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브레인넷 CNN의 경우 인접 매트릭스 내 구조를 잘 활용하고
운동 결과, 인지 결과 및 연령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연결을 학습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이 모델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우울증 환자와 정상 대조군의 연결 행렬 사이의 차이를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진 분류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레인넷 CNN의 경우에는 로우 바이 로우 또는 콜럼 바이 콜럼의 원 디멘셔널 컨볼루션 커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노드에 연결된 모든 엣지에 동일한 가중치를 공유하게 하고 뇌 네트워크의 각 연결 엣지가 특별한 신경과학적 의미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개의 GCM 모델의 비교를 통해서도 선행 연구의 모델의 경우 68.79%로 비교한 다른 분류기와 모델보다는 높은 성능이었지만 제한한 모델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다른 뇌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능적 연결 엣지가 있음을 발견을 했고, 이는 우울증 환자의 증상이 여러 뇌 영역에 걸친 비정상적인 기능적 연결 패턴과 관련이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측두엽과 두정 후두엽이 우울증을 분류하는 데 높은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의문이자 아쉬웠던 점은 제한한 모델보다 비교했던 다른 모델들의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나기 좋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제한한 모델의 성능을 두각시켜 보이긴 했지만 과연 이 논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다른 모델들도 이렇게 성능이 안 좋을지 궁금했습니다. GCN을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펑셔널 커넥티비 분석과 함께 GCN 모델을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